지난번 라이브 때 상담 요청하셨던 분이 후기가 왔어요. 일신사님, 안녕하세요. 전에 상담 주신 대로 남편과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의외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줬어요.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신우를 못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신우가 와서 먹고만 가는 식으로 하면 남편이 쉴 새 없이 잔소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신우와 싸우게 될까봐 걱정하긴 하는데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신우에게 잔소리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시어머니 앞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엄마 앞에서도 내가 내 여동생한테 잔소리를 할게.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신우가 좀 든든한 백 같은 거였는데 그렇게 안 될 거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 잔소리가 너무 커서 신우 때문에 시어머니가 더 기세등등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네요. 모르실 수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말한 반반결혼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대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좀 사람들이 좀 뭐라 했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적이라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기분 나빠졌던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상담사와 대면으로 상담을 받았다면 오히려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톡으로 천천히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상담받으니까 오히려 더 편안했던 것 같네요. 상담 감사드립니다. 네, 요렇게 왔어요. 제가 좀 착하신 분 같다고 그랬었잖아요. 하여튼 신우한테 이것저것 얘기를 해가지고 남편이 이제 나서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된다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알지. 뭐 말을 안 하는데 쟤는 뭐 별로 안 열받나 보다. 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오늘 요청자분 한번 가볼게요. 신청 주신 거 먼저 볼게요. 신사님, 상담해 주시는 영상 보고 저도 상담이 필요해서 카톡 보내요. 상담 요청한 분에게 막 화도 내고 하시는 모습 보고 좀 겁이 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난감해서요. 저희 부부는 딩크 부부입니다. 양가에는 아이를 가질 여건이 안 된다고 둘러댔는데 양가 부모님은 별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신우가 너무 화나게 만드네요. 신우 애가 셋인데 막내를 저한테 준다는 말까지 했어요. 에? 네. 신우는 저희가 딩크인 거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를 데려가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 말고도 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사람들 앞에서 몰아가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신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요청자님이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고 제가 잠깐 얘기를 들어봤는데 좀 딩크 부부로 살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양가에서는 그러니까 비밀 딩크 같은 거예요. 신우가 자꾸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언니 막 그러면서 자꾸 스트레스를 주더니만 신우가 너무 짜증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줘 보죠. 뭐 우리가 뭐 조언해 줄 수 있는 거는 조언을 해주고요. 네, 그렇게 하시죠. 여동생이 좀 일찍 결혼해서 애가 셋이야. 근데 그 셋째를 갖다가 준다는 소리를 하고 그랬다는 얘긴데요. 결혼 4년 차고 남편은 저랑 아기 없이 살고 싶대요. 본인도 그냥 아기 없이 이렇게 살고 싶으신데 양가에다가는 그거를 알리지 않고 아기는 둘 다 생각이 없어서 피임 중이고 시어머니가 성격이 좀 불같아서 우리끼리만 알고 이거 알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어른들이나 가족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둘만 아는 딩크 부부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좀 주지 않나? 어른들이? 친정 부모님도 좀 스트레스를 줄 것 같은데. 아이 낳는 거야. 뭐 그렇죠. 부부가 결정하는 거고. 신혼을 즐기는 중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신다고요. 친정에서는. 그러는데 문제는 신우이라는 거잖아요. 이 정도 시댁은 누구 돌잔치 갔다 와서 너희는 언제 낳을 거냐 하면은 뭐 그냥 웃어 넘기는 정도요. 신우이가 미친 거죠. 그죠?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고모 소리 듣겠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부모님이 손주 기다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결정을 말씀드릴 용기는 안 나고 그렇죠. 남편이 정관 수술을 알아보고 있어. 남편이 정관 수술을 알아볼 정도면 이제 완전히 굳혔다는 얘기죠. 이제
그 피임하기도 솔직히 귀찮잖아. 어렵고, 그리고 피임이 100%가 쉽지가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분이 하시고 싶으신 말을 막, 끊고 우리가 궁금한 걸 물어볼 게 아니라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를 먼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쵸? 지난 추석에 목욕탕 가자해서 생리 중이라고 했더니 꼬박꼬박 하냐고 묻더라고요. 대꾸 안 했더니 왜 4년간 애 안 생기냐고. 그것도 이상하다면서 난자가 늙기 전에 낳으라고. 에? 난자가 늙기 전에 낳으라고? 아니 지가 뭔데 그래 근데. 요즘은 딩크도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말들이 많아서 뭐 애 안 낳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미를 안 두는데 왜 그러냐? 자기는 애가 잘생긴다고 하면서 자기 애들 보면 부럽지 않냐고. 아니 낳을 마음이 없는데 딩크로 살 결심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뭘 부럽냐고. 남의 사정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꼭 이렇게 오지랖 떠는 애들이 있죠. 조카는 귀여운 애들인데 꼭 똑같이 살아야 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는 뭐 각자의 삶을 자기가 어떻게 하고 살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그 존중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상담 요청자님이 그러니까 딩크인 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우가 자꾸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선언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부부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꾸준히 운동하고 있고 봉사단체에서 봉사도 하거든요. 좋은 일 하시네요. 맞벌이 하면서 주말에 맛집 탐방하면서 데이트하고 전 이 생활이 좋거든요. 네, 좀 들어보죠, 뭐 우리 같이. 신우가 애를 낳아야 사람이 된대요. 그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말하는 거보다도 일찍 장가 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이게. 애를 낳아봐야 어른 되는 거지, 이게. 안 그러면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없대요.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조금 영향은 줄 수 있죠. 들어오신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키워보다 보면은 약간 애한테 맞춰줘야 되는 그런 뭐 희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다른 관계로 봤을 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봤을 때는 이게 희생이죠. 애한테 맞춰가야 되는. 내가 자고 먹고 하는 것도 애한테 다 오로지 맞춰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런 생활을 한 몇 년간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알게 모르게 이타심이 좀 생기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부부가 건강관리하면서 취미생활도 하면서 같이 늙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불임 아니냐고 진지하게 물어봐서 대답하기 싫다고 신혼을 좀 근데 그것도 그렇다. 결혼한 지 뭐 4년이 지났으니까 왜 애 안 갔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래도 4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신우 입장에서 막 그걸 갖고 자꾸 물어보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신혼을 즐기고 싶다고까지 그 상담 요청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는데도 그걸 갖고 계속 물어보고 그러면 뉘앙스가 있잖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분위기가 있잖아. 자기가 그런 거를 물어봤을 때 새언니가 조금 기분이 나빠하는 것 같은 그런 거? 그런 눈치가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그만둬야죠. 하지 말아야죠. 그거를. 신우는 오히려 셋을 키우면서 감당이 안 돼서 쩔쩔매요. 그렇지. 셋을 키우면 그렇지. 셋이 또 터울이 별로 없고 그러면 더 힘들죠. 뭐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 나서 그냥 둘 키우나 하나 키우나 고데기는 마찬가지니까 그냥 몰아서 낳고 땡치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둘 키우면 2배가 아니라 3배로 힘들고 그렇다 그러네. 셋째 돌기념 식사를 했는데요. 제 차에 갈 일이 있어서 엘베를 타려고 하는데 쫓아와서는 나 아들 때문에 잠도 못 자겠고 밥 먹을 시간도 없다면서 새언니가 막내를 좀 데려다 키워줄 수 있냐는 거예요. 미쳤네. 데려다 키워주긴 뭘 키워줘. 잠깐만요. 그러면은요, 이게 데려다 키워줄 수 있냐 없냐 물어봤다는 게 애를 돌봐달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입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이거를 뭐 좀 대답을 해주시던지 뭐 충고를 해주시던지. 생각 없이 그냥 입양하라고? 그러니까 오빠네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애 데려다가 그냥 자식처럼 키워라. 그렇게 해서 지 새끼가
오빠네 집에서 자라고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조금 다른 애들 키우는 거에 있어서 조금 힘이 덜 들 때가 되면 잃어버린 막내를 데려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 게 뻔하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애를 준다는 게 말이, 이가 내 말이 이거야. 그러니까 신우가 상담 요청자님한테 아기를 줬어. 진짜로 입양을 해가라 그랬어. 그래서 입양을 했어. 근데 자기가 조금 애들 키우는 거에 치이고 뭐 이런 게 조금 편안해지면 애를 되찾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거 갖고 나중에 시비를 안 건다면 몰라. 근데 그거 할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지.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참고로 제가 외동딸이고 작년에 아빠가 꼬마 빌딩을 증여해 주셨어요. 그거 알고 그러는 것 같아서 더 열이 받네요. 요즘 무상보육 하는데 애들 어린이집에 맡기고 자기가 일해서 키워야죠. 이거는 뭐 두말하면은 잔소리고요. 만약에 상담 요청자님이 애를 원하는데 안 생기는 그런 입장인데 신우가 애를 주겠다고 하는데 신우가 자기 애를 되찾으려는 그런 시도를 영원히 앞으로 안 할 거고 자기 애기라는 거를 함구할 거 그런 게 다 그런 조건이 갖춰진다면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 아니고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빌딩이 있지만 저는 열심히 직장 다니고 있고요. 그딴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신우가 아이 진짜 무개념인가 보다. 아, 네. 신우년 이런 말 때문에 이 집안과 인연을 끊어야 할까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거는 눈치로 봐서 알지 않나? 애를 원하는데 안 생기는 거랑 뭐 애가 어쨌든 안 생기는데 애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거는 신우가 분위기상 오빠 부부가 그렇다는 거는 딱 보고 알 텐데,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지가 푸시를 해? 애를 안 낳는 게 궁금한 건지 자기 애를 떠넘겨서 제 재산을 탐내. 아, 나 그 생각을 못했다. 그러네. 와, 그럴 수 있겠구나. 나는 진짜 이 생각을 못했네. 애를 안 낳는 게 궁금한 건지 자기 애를 떠넘겨서 제 재산을 탐내는 건지 의도를 모르겠네요. 이거를 시댁에 알렸어? 이거 절대 알리면 안 되는데. 시댁이나 처가에 그 자기 증여받은 재산 뭐 이런 거, 고유 재산 같은 거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될 수 있으면 자식들한테도 숨기라는 건데. 아유,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네. 나 그냥 대충 얘기만 듣고 상담 시작을 했는데, 보험 든 거 있잖아요. 생명보험 같은 거 있으면 자식한테 절대 비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불문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자식이 부모를 해야겠어 어쩌겠어, 이제 그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나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제. 근데 이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아기를 맡았어. 그래서 호적을 넘겼어 오빠 부부한테. 그러면은 신우가 진짜 모르지. 그거는 진짜 모르네. 어쩌다 알게 됐어요. 은큼한 신우 속마음. 신우한테 약간 좀 음산한 그런 기운이 풍긴다, 그런 얘기죠. 아, 그러니까 키워줄 마음이 뭐 그거는 당연히 키워줄 수는 없는 거고 입양도 할 수 없는 거고, 차라리 나중에 남편이랑 얘기를 해서 우리 이제 애 하나 가질까 했는데, 만약에 뭐 나이를 먹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입양을 할 거면 그냥 차라리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하지, 신우애를 어떻게 데려다 키워? 그거는 안 되지. 시어머니 생신이라 식사 약속이 있는데 그때 다 얘기할까요? 네, 한번 터트리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다 얘기를 한다는 게 그 딩크라는 거를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밝히면은 이제 나중에는, 지금이 결혼 4년 차니까 뭐 5년 차, 6년 차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시부모님들도 조금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때 가서는 또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남편은 신우가 그런 말 한 거를 몰라? 말해줘야죠, 남편한테. 시댁에서는 남편이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친정에다가는 상담 요청자님이 얘기하시는 거고, 그건 당연히 그래야죠. 제 친구가 결혼 전에 이제 여자친구 혼전 임신을 했어. 그래서 걔는 이제 결혼해갖고 잘 살거든요.
근데 그 여자친구였던 재수 씨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혼전 임신했다는 거를 내 친구 보고 얘기하라고 자꾸 압박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내가 얘기를 하냐? 네가 얘기를 먼저 언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찾아가서 얘기를 하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 재수 씨가 어린 마음에 그랬겠지. 드라마를 많이 봐서. 내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내 친구 보고 그렇게 하더래. 그러면은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 예비 장인 장모 앞에서 그런 얘기를 혼전 임신 사실을 밝혔다가 장인어른이 욱해갖고 막 만약에 무슨 좀 과격한 일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어떡하냐 그거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때리면 맞는 거지 뭐라고 하면 듣는 거고 이러더래. 그 어린 마음에 그랬겠지. 좀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거 얼토당토 아는 얘기죠. 장인이 사위 싸대기를 때릴 거야. 어딜 때릴 거야. 그거 때렸다간 평생 가요. 그거 평생 못 보고 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재수 씨를 그 친구가 잘 설득해서 재수 씨가 잘 얘기해 놓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놀람 가슴 좀 진정시키고 해드린 다음에 제 친구가 가갖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랬다고 하던데.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잘 살아요, 지금. 네, 돌잔치 때 들은 얘기는 언제 할까요? 이거는 다 얘기해야죠. 딩크라는 거 먼저 밝히시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얘기를 해버리자. 시부모님한테 딩크라는 거를 밝히면서 그 신우도 있는 자리에서 같이 밝히고 그리고 신우한테는 우리 이런 속사정이 있었으니까 여태까지 했던 말 그런 거 이제는 앞으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확하게 좀 사무적인 말투로 딱딱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딩크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뭘 시원해요. 이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그 상담 요청자님이 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해야지 얘기를. 안 해도 솔직히 그냥 모른 채 해주고 그러는 게 예인데 남의 가정사고 일단은 내 자식이 결혼을 했으면 자식 부부의 일도 남의 가정사야. 시부모님, 장인장모가 그런 거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왜 신우가 뭐라 그래? 신우 큰애가 초딩이라 말 알아들을 텐데 조카들이 다 있을 때 얘기해도 될까요? 이거는 당연히 그래요. 신우 발언 때문에 조카들도 예뻐 보이지 않는 게 이거는 그런 게 있어. 이거는 신우 발언 때문에 조카들이 예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형제 많은 집에서 자랐잖아요. 외숙모에 대해서 감정 상태가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애들이. 왜 그러냐면 지들 엄마가 외숙모를 싫어하거든. 그게 은연중에 티가 나. 그렇기 때문에 조카들은 외숙모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거를 상담 요청자님도 느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애들이지만 얘네들이 나를 그닥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애들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신우가 진상 떠는 것도 그것도 짜증나갖고 그 사람의 애들이니까 내가 기분이 나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신우가 그렇게 가르친 거야. 애들은 근데 귀엽기는. 작고 천진난만하고 가끔은 엄마가 외숙모 뒷담화 깠던 거 그거 까먹고 외숙모 보면 반가워하기도 하고 가끔은 뒷담화 깠던 걸 까먹지. 근데 그게 계속적인 세뇌라서 애들이 좀 더 크면은 애들을 내가 아무리 예뻐해도 내 형제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면 그 애들은 나를 절대 따르지 않더라고. 그거는 그런 게 맞물려 있어서 그럴 거예요. 네, 다 안 보고 살고 싶은데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신혼 1년 지나자마자 쫓아다니면서 새언니 좋은 소식 있냐고 많이 물었어요. 1년 지나자마자 애기 왜 안 갔냐? 애기 생겼냐? 이런 거를 계속 물어봤다는 얘기죠. 네. 떨려요. 카톡으로 하시는 거니까. 아까 제가 상담 요청자님이랑 전화통화로 상담하는 거를 한번 라이브에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이 전화 죽어도 자기는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상대방 목소리를 음성 변조하는 그런 기능 있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자기 죽어도 통화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럼 영상통화로 하자 그랬지. 그랬더니 자기 나를 차단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했죠. 3년째 들으니 징글징글하죠.
그거를 계속 물어보고 이유 불문하고 신우한테 그거 듣기 짜증나니까 그만 물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해볼 생각은 못 해보셨어요? 아이고야, 또 나왔다.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렇게 대놓고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니? 얘기를 해야지. 근데 사회생활을 할 때는 오히려 똑소리 나게 이렇게 말 잘하는 분들이 오히려 시댁이나 가족들한테는 다 못하기도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나랑 평생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감정을 상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근데 자기는 계속 감정을 상하고 있어. 부르면서 왜 얘기를 안 해? 상대방 감정은 배려해주고 지 감정은 왜 배려를 안 해줘? 내가 우선이지 뭘 남들이 우선이야. 그리고 내가 이거 쌓여봐. 그러면은 언젠간 터져. 못 견디는 날 와.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평정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분란이 조금 일어나는 게 낫지. 나 참다 2년 도저히 못 참겠어. 나 이 개 같은 신혼년을 내가 오늘 때려잡고야 말 테야. 그런 마인드로 가갖고 시댁 가서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신우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반발을 하거나 이러면은 여태까지 쌓였던 거 내가 크게 폭발한단 말이야. 나도 나를 제어 못해 그때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다른데 그렇잖아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얘기를 하고 나 짜증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애초부터 조금 초창기서부터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 하셨다는 얘기죠. 아 좋다 이거. 나도 이거 해봤는데 무슨 말 할지 써놓고 연습할까요? 용기를 주세요. 좋아요. 써놓고 연습하는 거 좋아요. 화장실 가서 샤워할 때 노래 듣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샤워하면서 집중해서 이미지 트레이닝 그거 해보라고 제가 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몇 번 하고 그랬었는데 마음 먹었어요. 참 빨리도 마음 먹었다. 진짜. 그래요. 얘기해야 돼요. 얘기 안 하면은 몰라. 안 알고 싶어 해. 남 감정 상태 같은 거 배려할 것 같지. 얘가 혹시 내가 하는 말에 기분 나쁠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는요. 내가 얘를 기분 나쁘게 했을 때 얘가 나한테 개지랄을 떨 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생각을 하는 거지. 상담 요청자님처럼 뭐라고 해도 열받지만 그냥 입 다물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한테는 만만하게 보고 그 사람 감정 배려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해야 돼요. 심리학 얘기. 내가 예전에 남들 심리를 좀 연구해보고 싶어서 심리학 책 한번 읽어봤는데 남들 심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막 혼자 중얼거렸어. 나 진짜. 첫 번째 심리학 책 한 반쯤 전철에서 읽고 내렸다?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이 뭐냐면 남들 심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내가 좀 상처받은 아이였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나 치료하느라고 바빴지 누구 심리를 연구하고 자시고 그러지는 못했고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얘기하시면 돼요. 생신 식사는 하고 집에서 케이크 파티 할 때 조용히 자리 만들어 봐야겠어요. 남편한테 미리 말하고요. 당연하죠. 남편한테 미리 말해야죠. 아직 얘기를 안 했다며.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먼저 남편의 반응을 봐. 그 얘기를 꺼내놓고 그걸 본 다음에 남편이 안 되겠네. 얘 내가 얘기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반응이네. 남편이 생각하는 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들면 남편의 그 의견에 따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말이 이 말이야. 한 지랄 할 줄 알지만 참았거든요. 원래 지랄 잘하는 애들이 잘 참어. 왜 그러냐면 한 지랄 하는 애들이 지랄 한 번 했다가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너무 심하게 그러지는 마. 이제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많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될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랑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러고 싫은 소리 안 하려고 그러고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야. 착하신 분인 거죠. 상담 요청자분들은 다들 착하시다. 그러니까
그 댓글들에 많이 써 있는 말들 있잖아요. 원래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안 오고, 정신 이상한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정신과 갖고 상담받는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야. 이길 싸움만 하면 안 돼. 손자병법에서 그 전쟁이라는 거는 내가 승리했다는 거를 상대한테 확인시켜 주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인데, 이기고 지고는 없어요. 이런 감정 싸움에서는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하는 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셋째 발언은 진짜 무슨 의도였는지 의심이 가니까요. 그러니까 의심이 가기도 하지만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신우가 이렇게 왜 애가 안 생기냐, 그 눈치 없는 척하면서 개소리 까는 애인데, 그런 애들일수록 그거는 간을 먼저 봐요. 얘기를 했는데 얘가 반응이 없어. 나한테 거친 반응을 보여주지 않아. 그러면 재밌네, 요년 봐라, 그러면서 또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거의 차이지, 요청자님 반응이 자꾸 내가 건드리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얘가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 덜 열받는 것 같아. 표정도 살피고 걔 할 거 다 해. 그냥 사람 열받게 하기로 작정한 애들은 그래요. 반응이 좀 무뎌졌네. 그래서 점점 세게 올리는 거예요. 그 점점 세게 올릴 수밖에 없어, 상대방은. 그럼 나는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그러다가 쌓이다가 나중에 폭발해갖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큰 싸움이 나니까,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렇게 되기 전에. 손자병법은 남자들은 다 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 벌써 다시는 헛소리 못하게 하고 싶다고. 이거 벌써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들이대면 안 되거든. 그러면은 한지랄 할 줄 아시는 분이시니까 아시잖아요. 사람들한테 한번 센 모습 한번 보여주고 나면 대응 잘했다고 안 하잖아, 사람들이. 네가 너무 감정적으로 한 거 아니냐, 좀 참아라, 참지 그랬냐, 왜 그렇게까지 하냐, 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맞아요. 상담 요청자님 마음도 이해를 하는 게, 그냥 가족이니까, 내 남편 뭐 여동생이니까 내 여동생이지라는 생각에 내가 좀 윗사람으로서 좀 덕을 베풀자, 뭐 이런 마음에. 아이고야, 그러셨구나. 싸움의 기술. 싸움의 기술과 순서까지. 그치, 그래. 그렇게 준비하고 가면 돼. 그래요. 남편한테도 잘 얘기를 하시고요. 만약에 남편이 더 좋은 뭐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너 새언니한테 네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얼마 전에 들었다 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우리 딩크고 너 새언니한테 그거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더 이상은 말하지 말아라,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그런 거 있다. 친구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좀 오로지 내 편을 들어준단 말이야, 걔네들은. 나한테 공감을 해주는 게 우선이야, 걔네들은. 그리고 나랑 친한 애한테 내가 내 하소연을 했는데 이 새끼가 나한테 공감을 안 하고 막 솔루션을 알려주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 새끼 지까짓 게 뭘 한다고, 또 이런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상담은 상담자에게 가서 해야 되는데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상담을 또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기 또 계신 분들이 같이 상담을 해주시니까요. 이분이 요구하셨던 게 그거예요. 여기 들어오신 라이브 시청자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럴 분들이 많으시니까 자기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랬는데, 내가 워낙 기가 막힌 솔루션을 던져주니까 이제 여기 들어오신 시청자들이 할 말을 잃은 거지. 그러네, 그러면서 내 말에 이렇게 공감하면서 나를 우러르는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한마디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 뭐.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제가 심리학 책 제목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제목,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고, 내용은 딴 게 더 기억에 남는데 제목은 그거였어요. 가족의 두 얼굴. 그러니까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뭔지 이제 감이 오죠. 어떤 내용인지. 제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상처 주기 쉽고, 가까운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상처는 더 크게 느껴지고, 뭐 그런 얘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쪽만 조심을 하면 안 돼. 한쪽은 조심하고 있는데
한쪽은 지멋대로 막 그래. 그러면은 계속 그게 이어지잖아. 그럼 그게 갑과 을이 계속 갈 것 같지. 옛날엔 계속 갔었어.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커뮤니티가 발달하고 그랬기 때문에 평생 참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언젠간 폭발을 해요. 그러면 크게 폭발하는 거야. 그러기 전에 그냥 해결을 조금씩 해놓는 게, 그 숙제도 몰아서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미리미리 좀 해놓고, 레포트 쓴다고 하면은 레포트도 자료들도 좀 어느 정도 미리미리 모아놓고, 뭐 어느 날 잡아서 도서관 가서 쭉 쓰다가 다 못 썼으면 그 다음날 또 쓰다가, 뭐 이렇게 해야지. 차근차근. 네? 시원하게 해결하고 나면 기프티콘을 주신다고요? 사이다 한 박스요? 아유, 고맙습니다. 사이다를 한 박스씩이나. 마태복음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말이 있대요. GPT가 맞아요. 만약에 원수지면 제일 크게 원수지는 게 가족이야. 맞아. 그게 언제예요? 그 가족들 모이는 날이 언제예요? 다음 주 주말. 그러면 그 전에 미리 남편이랑 얘기를 해보고요. 네, 저한테 후기식으로 보내주시고요. 보내드리랜다, 나보고. 나를 내가 높인다, 막. 기가 막히지. 지가 지를 높이고. 네, 그렇게 보내주시고요. 그 이후에 시댁에 가서 얘기하고 나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후기를 한번 저한테 전해주세요. 하여튼. 근데 왜 여기 들어오신 분들 왜 공감도 안 해주고,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부족해?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조언도 해주고, 내가 너무 기가 막히게 공감을 해줘서, 우리 따위는 필요 없을 거야. 막 이러면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팔짱 끼고 구경해?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아유, 별 말씀을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쭉 얘기하고 나니까 좀 후련한 거. 그래요. 이 정도로 괜찮으시다는 얘기죠? 가까이 살면 막내 외삼촌뻘인 일신사님께 식사 대접하고 싶지만 여긴 세종시라 아쉽네요. 쌍담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유, 네,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예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해요. 상담비는 무슨, 이렇게 믿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여기 상담 요청해 주셔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그 조언 같이 해주신 분들, 여기 들어와 계셨던 분들, 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